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뭐 연예인분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가는 그 특정 연예인분의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좀 맞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아마 초창기에선 찍었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합니다. 주호민 씨 아, 사건인데 예. 주호민 씨 사건 때 그때 이제 1심이 나왔을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녹음기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대원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로 바뀌었고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찍으면서 간략하게 언급은 했지만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것을 보고 네. 이해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잘 보시고 네. 이제 녹취라든지 그런 것들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네. 오늘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사건은 워낙 또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이슈가 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 연예라는 항상 그 당시에 막 1등으로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단순히 이 학폭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 대 학부모의 권리라는 어떤 그런 갈라치기 논쟁까지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인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한쪽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중요하게 법적인 쟁점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을 간략하게 그래도 좀 설명을 네.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명 웹툰 작가로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호민 씨가 네. 이제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다 학교에서. 네. 그래서 담당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주호민 씨 부부는 자녀가 특수학급 교육 중에 이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으로 분리 조치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아이가 좀 이제 의기소침해졌다라고 해서 의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호민 씨 부부는 다음 수업 때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부착을 해서 등교를 시켰고 네. 해당 교사의 발언을 녹음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 이제 드러났던 녹음기의 교사의 여러 발언 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예. 등의 표현과 두 번째가 예.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예. 이제 1심에서는 첫 번째 이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라고 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 표현에 해당을 한다라고 네. 했고요. 두 번째 교사가 혼잣말 이제 짜증의 형태로 했던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 라는 표현은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하고 네. 다만 이제 동료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선처를 원했다는 점이 네. 우려돼서 선고유예가 됐던 겁니다. 그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가슴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이 판결이 이제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나온 무죄에서, 결과가 무죄가 어떤 되죠. 건가요? 녹음기에 의한 이제 교사의 발언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 때문이었는데요. 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녹음기에 담긴 발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바로 무죄가 나왔던 것이죠. 증거 능력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게 증거 되냐 안 되냐의 그건가요? 불법이냐 합법이냐일까요?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법관이 법정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증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하면요. 네네. 근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아예 이 법관이 들여다보지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녹음기의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 판사님은 이 녹음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든지 들을 필요가 아예 없다. 들을 필요가 없고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녹음이 다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음 과정이 문제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사건은 결국에 교사의 아동학동 혐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녹음기에 녹취에 따른 교사의 그 구두 표현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녹음을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을 증거로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녹음기를 못 들춰보면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제 무죄가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2심은 위 녹음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주호민 씨가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녹음기 자체를 안 들여다보기로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녹음기 자체를 이제 그 증거로 보지를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 네. 변호사님 저희 학폭톡 카페에다가 또 올려주시기도 했고 이전 촬영 영상에서도 타인과의 대화 녹음이 불법인지 한번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나기로는 대화 당사자가 참여 음성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여 안 한 음성을 갖고 뭔가 주장한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봤는데 그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대화 당사자가 참여해서 녹음을 한 상대방의 대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당사자가 있잖아요. 음, 자녀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네. 되는데요. 우선 대원칙은 제가 칼럼이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 당사자가 참여해서 녹음한 것은 적법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장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이렇게 사적으로 주고받던 대화들을 장 팀장이 녹음했다. 허락 네. 없이 녹음을 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거는 적법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대화 참여자인 자가 자발적으로 녹음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번 주호민님 사건에서는 아동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녹음을 한다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대화 당사자에게는 전혀 없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부착해서 그냥 보낸 거죠. 아이가 자유의사로 부모님의 권유로 너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갈 때 녹음해 알았지? 라고 해서 아동이 응 그렇게 할게 라고 해서 했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동에게서는 전혀 의사결정 권한조차 없었던 것이고 주호민님이 이제 의심스러워서 그냥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것이라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주호민님은 그 현장에 없어서 대화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특수한 법적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법원 판결은 지극히 이제 모순 없이 정상적인 대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여 직접 녹음한 상대방의 음성은 불법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아예 의사결정이 없었던 아이한테 제3자가 붙여져서 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명쾌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 사건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학폭독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가해 학생과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와서 적극적으로 증거로 활용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몰래 넣지 말고 그냥 맞습니다. 아이한테 얘기해라. 맞습니다. 녹음기 손에 쥐어주고 맞습니다. 네가 의사결정할 때 걱정되면 누르고 얘기 시작해라. 맞습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동향을 좀 봤을 때 저희 실제로 사건을 수임했던 분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떻게 증거를 모아오시냐면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스마트워치에도 녹음 기능이 있어서 두 번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누르는 게 힘드니까 네. 아이한테 스마트워치를 채워서 보내서 아이가 직접 녹음하게끔 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이가 직접 눌러서 하는 거니까요. 녹음하겠다는 인지하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주호민 씨 사건, 그다음에 녹음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 학폭톡이나 또 변호사님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